안녕하세요. HLB 홈페이지에 올라왔었던 논문 마지막 네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리보세란닙이랑 에토포사이드를 병용요법으로 사용한 건데요. 자, 3차 그 이상에서 사용했습니다. 3차 치료, 4차 치료 이렇게 가겠죠. 자, 이 적응증 ES-SCL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푸어한 프로그노시스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예후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생존율도 굉장히 작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환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옵션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마땅한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하에 페이스 2 스터디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한 거죠. 아파티닙이랑 에토포사이드의 병용요법으로 이피커시랑 세이프티를 한번 보겠다 라는 것이 이번 임상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56명의 환자들이 등록이 되었고, 이 중에서 53명이 분석이 가능한 환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PFS 같은 경우에는 3개월, OS 같은 경우에는 5개월, 파셜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21%, 그리고 70%의 환자가 스테이블 디지스 SD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ORR 같은 경우에는 20%, 53명 중에 11명, 그리고서 DCR 같은 경우에는 90%가 나왔습니다. DCR 같은 경우에는 53명 중에 48명이니까 굉장히 높은 90%가 나왔고, 6개월 OS 레이트도 구해봤는데 40%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2개월 또 구해보니까 18%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ORR은 20%인데 DCR은 90%가 나오는 것은, 이 차이는 70% 바로 SD에 기인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한국말로 봤을 때 ORR은 객관적 반응률이라는 말을 씁니다. 반응률이죠. 리스폰스 레이시니까 반응하는 비율. 우리가 CR이랑 PR 같은 경우 완전 간의 부분 간에는 암의 크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CR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잖아요. PR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조금 더 줄어드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지만은 작아질 경우에 우리가 기록이 되는데, 반응을 한 거죠. 종양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약이 먹혔다는 겁니다. 반응을 했다는 것이고, DCR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로 하면은 질병 통제율입니다. 우리가 통제가 가능하다. 미친듯이 확장하고 미친듯이 커지고 있는데 그것을 커지는 걸 막았다.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스테이블이라는 상태, SD라는 상태는 커지고 있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친듯이 폭주하는 자동차를 멈춰 세웠다.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그 효능이 있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가만히 놔뒀으면은 미친듯이 달려가지고 폭주를 할 텐데, 그것을 멈춰 세웠다는 겁니다. 멈춰 세우는 것까지가 됐다면은 우리가 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DCR이라고 할 수 있겠고, 멈춰 세우는 것을 벗어나서 뒤로 밀어버렸다. 그것은 ORR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응이 했었다. 반응이 일어났다. 종양 크기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없어졌다. 그러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통제만 가능해도 굉장히 다행이죠. 암은 아직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만 가능해도 굉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파티닙은 가끔씩 완전 간에도 나와버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 측면을 보면요, 여기에 루코페니아가 15%로 이제 가장 많은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루코페니아라는 것은 백혈구 감소증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혈중, 백혈구 수치가 정상 수치 이하로 감소되어 있는 상태를 바로 백혈구 감소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백혈구 감소증도 들어보지만은 호중구 감소증도 최근에 많이 들어보고, 아파티닙의 논문에 보면은 호중구 감소증이 많이 등장합니다. 엔젤 스터디에서도 유튜브 방송에서 호중구 감소증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굉장히 작다. 다른 경쟁사 약 대비 호중구 감소증 부작용이 굉장히 작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호중구랑 백혈구는 뭐냐? 백혈구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중구입니다. 그래서 백혈구에서 호중구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뭐 백혈구 감소증이라고 하면은 호중구 감소증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니까 엔젤 스터디에서 호중구 감소증이라 말했을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호중구를 명칭해서 말한 거고, 자, 여기에서 나온 논문에서는 전체적으로 호중구도 포함되어 있고 백혈구 감소증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호중구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포유류에서 가장 많은 비율 40%에서 75%를 차지하는 백혈구입니다. 그러니까 호중구라고 하지만은 호중구도 백혈구입니다. 그래서 백혈구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40에서 75%를 차지하는 게 호중구다. 그럼 백혈구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호중구가 있고 호성구, 호염기구 같은 이제 과립을 가지고 있는 과립구도 있고요. 림프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비특이적 면역에 작용하는 것이 호중구, 획득성 면역에 주로 작용하는 것이 림프구입니다. 비특이적 면역이 무슨 말이냐? 선천 면역이란 뜻이죠. 그래서 호중구는 이렇게 생겼는데 선천 면역에서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에서 형성이 되고, 수명은 짧고 이동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동성이 왜 높을까요? 선천 면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호중구라는 것은 우리 혈액 속에 있다가 외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상처가 나거나 할 때 수분 이내로 이 손상된 부위로 가장 먼저 도착하는 면역세포가 호중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부위로 급격하게 빠르게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성이 좋죠. 급성 염증 반응의 특징적
희생적인 세포이다. 자,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느냐, 여기 호중구가 있잖아요. 요게 세포 사이를 삐집고 나가면서 우리가 상처난 부위로 이동하는 바로 선천면역의 호중구입니다. 이 호중구는 세포 사이 결합을 끊어서 이동하는데, 이 끊기 위해서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를 분비하면서 이렇게 뚫고 해가지고 우리 상처 부위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세균에 감염된 부위에 호중구가 도착하면은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세균을 포식합니다. 그래서 호중구가 대식세포와 마찬가지로 포식세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혈류를 따라서 순환하다가 염증이 시작되는 시기, 세균 감염, 그러한 환경에 노출, 특정 암의 경우 호중구는 급격하게 그 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반응하는 세포 중에 하나다. 그래서 따라서 그 상처 부위를 이동해가지고 포식작용을 해서 우리의 몸을 치료를 한다. 그러면서 사이토카인도 분비하면서 여러가지 다른 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몸에 감염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선천면역이 먼저 작용을 하잖아요. 그 중에는 수지상세포도 있겠고, 그 다음에 호중구도 있습니다. 호중구가 식세포 작용을 하면서 좀 제거를 해주면서, 그 다음에 수지상세포가 이동해가지고 알리잖아요. 정예병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그런 애들이 획득성 면역입니다. 후천면역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중에는 B세포, T세포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지만 시간은 좀 걸리죠. 호중구가 먼저 가서 처리하고 있는 동안 T세포, B세포가 그 다음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호중구 감소증 이런 것들 있을 때 호중구 같은 건 가리꾸거든요. 이런 것들은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자, 얼마나 짧느냐? 활성화되지 않고 혈류를 따라 순환하는 사람 호중구의 평균 수명은 5.4일, 일주일을 못 삽니다. 그리고 혈관을 떠나서 조직으로 이동한 호중구는 그곳에서 1, 2일을 생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혈액에 있을 때는 한 5일 정도 살고요. 감염이 일어나서 이동한 다음에는 1, 2일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명이 짧은데, 수명이 매우 짧기 때문에 우리가 헌혈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적혈구나 혈소판처럼 헌혈을 받아서 미리 비축해 놓았다 사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혈액 속에서도 수명이 5일밖에 안 되는데 비축을 해봐야 며칠 비축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일주일 지나면은 호중구는 다 죽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에게 수혈하는 시기에 그 당시에 곧장 사람들을 모집하여 체혈한 후에 곧바로 환자에게 수혈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축을 못하고 그냥 바로바로 수혈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과리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루코페니아, 우리가 백혈구 감소증이라 했었잖아요. 이것은 병명이 아니고 증세의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혈구가 감소한 증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혈구 감소증이래, 그래서 내가 무슨 병에 걸렸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항암 치료를 하던가 어떠한 특수한 경우에 백혈구가 누구든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급격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겠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3월 18일에 한미약품에서 공시가 나왔던 것처럼 롤런티스로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그러니까 항암 화학요법 등을 사용하면은 호중구가 감소하거든요. 이때 롤런티스라는 치료제를 사용하면은 호중구 감소 기간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제를 항암 치료하면서 같이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약품에서 개발했던 것이 백혈구 감소증 중에 하나인 호중구 감소증의 그 기간을 줄여주는 그런 치료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루코페니아에 대한 부작용도 봤고요. 자, 보면은 이제 세컨드 라인 지나서 3차, 4차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HIV 홈페이지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자, 표준 치료에 실패한 소세포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리보세라닌 병용요법의 유의성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리보세라닌이랑 에토포사이드를 같이 썼다. 자, 그리고 예후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아마 환자들의 몸 상태도 굉장히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티닙을 다른 것들은 500mg을 쓰는데 여기에서는 250mg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을 한 절반 정도로 줄여서 사용한 것을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파티닙이랑 에포토사이드를 같이 쓴 것에 대해서 소세포 폐암 임상 논문을 같이 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